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확인하도록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 포스코엠텍, 동구 RNS, 웰크론한텍, 아바텍, 그리고 KBG, 한국바이오젠 이렇게 좀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RT캐스트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종가 기준 지금 2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지와 저항을 간단하게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나스닥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3%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가 지금 2.4%대 지금 강하게 지금 시작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좀 상승을 조금 더 해줄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도 하락보다는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날 나온 이 음봉 캔들만 깨지 않으면 국내 증시도 내일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캔들 자체도 지금 5일선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죠. 그래서 나스닥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추세로 봐도 아직 이 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적어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뚫어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좀 비켜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도 오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어제 금요일에 이제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오늘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했는데 장 초반에는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 중반 후반 되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오히려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죠. 그러면서 종가 기준이 5일선 위에 있는 캔들 자체를 이탈을 하지 않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그렇게 개파락도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물론 종가 기준으로 이탈해서 이렇게 대보로 밀리긴 했는데 금방 회복해주면서 이렇게 장 중반까지 밀어 올리고 이렇게 아랫꼬리로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올려주면서 거래량도 던졌을 때 약간 투매 물량이 나온 것 같거든요. 반대 매매가 나온 건지 그리고 장 중 막판에 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물론 하락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일봉상 마감으로 봤을 때 지금 캔들 자체도 5일선 위에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봐도 아직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있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추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적어도 뚫어주진 못하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비켜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추세 바닥에서 사서 약간 고점에서 파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면 먼저 포스코 엠텍부터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은 오늘 장 초반에 매매하시지 말고 장 중반까지 지켜보고 매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 유지해주면서 마감해준 모습이죠. 오늘 그러면서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금 마이너스 1.3%까지 밀렸다가 아랫꼬리로 지금 이 자리를 다 지켜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떨어지던 추세를 돌파해주고 이렇게 리테스트하고 가는 종목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 상단을 다시 한번 찍고 가는 종목들이 많고 다시 내려왔다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짧게 손절 라인 잡으실 거면 이번 급락이 나오기 전
이 박스권 고점 부근 이 부근 손절 라인 7,3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로 밀렸다가 올릴 때쯤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1, 2%뭐 이렇게 짧게는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일단 이 구간을 아래 꼬리로 지켜줬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지켜주면서 이 자리에서 바로 갈지 아니면 다시 밀렸다가 여기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어 손절 라인이 짧은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 이 장기동 평균선 이탈했을 때,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라인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시면 그래도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켜주는 거, 이 자리를 여기를 뚫어 올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세력이 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지지를 해주다가 쏴줄지 아니면 증시 흐름이 좋으면 바로 이렇게 쏠 수도 있거든요, 내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분간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동국 RNS.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면 아직 이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게 장 초반에 매매하지 마시고 중반, 후반 이후에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어제 시외에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 3%에서 시작하면서 바로 갭 상승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13%, 13.7%까지 상승을 했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만약에 동시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면 매매를 단기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우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는데, 이 우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는데 목표가가 추세 상단까지 열려있다. 5,200-300원 정도까지 열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딱 보시면 5,200원 정도까지 딱 갔다 온 모습이죠. 거의 추세 상단까지 지금 테스트를 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고 R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이대로 상승이 나오면 오히려 이 우하락하는 추세 돌파했을 때 돌파 눌림목에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좀 이 종목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항 나온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인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저항이 나올 만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구 R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돌파했을 때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눌러준다면 눌러줬을 때 이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바로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눌러줬다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은 보내주시고,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이 갭으로 떠 있기 때문에 이 갭 공간을 다시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가성비가 지금 위치는 좋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살짝 붕 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구간에서 요 정도 앞에서 저항이 있었고 뚫고 나서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저라면 굳이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구간까지 내려오든지 이 아래 꼬리로 3번 정도 지켜줬던 구간, 그게 아니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우하락하는 추세를 뚫었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웰크론 한택. 웰크론 한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웰크론 한택은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죠. 장 초반에 0.8% 정도까지 밀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파동 주면서 박스권 그리다가 이렇게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장 후반에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 구름대를 완전히 돌파해주진 못했지만 추세 지켜주면서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눌러준다면 이 장기동 평균선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눌러줬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급락 줬을 때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고 들어 올릴 때 거래량 들어온다는 건, 그리고 뚫리고 저항 맞고 다시 내려가는 것도 맞는데 다시 내려가는 종목도 많은데, 이렇게 양봉으로, 큰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24%의 종가로 이렇게 뚫어 올렸다는 건 다시 한번 가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시고,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는 위치에 있다면 이 종목도 매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아바텍. 아바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뚫어 올렸다가 급락 주고 다시 들어올린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 주는 구간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 주고 여기서 이 근처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항 맞고 계단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뭔가 들어 올리고 급하게 누르고 급하게 다시 들어 올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려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이 6월 급락이 나오기 전 저항 구간이었고, 앞에서는 지지가 나왔던 구간.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또 아래 꼬리로. 어제도, 금요일에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오늘도 18,100원, 금요일에도 18,100원.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에 장기동 평균선도 이 추세 타고 가면 계속 정배열이 낮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텍도 이 18,1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지금 위치에서도 매매는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눌러준다면 장기동 평균선 17,000원대 라인,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G, 한국바이오젠. 한국바이오젠도 상장하고 대지세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오히려 매집으로 보이는, 캔들은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것. 하락하는 각은 굉장히 완만한데 상승각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N자로 가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르고 바닥 보고 이렇게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을 지금 종가로 기준으로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저가 마이너스 7%까지 갔다 왔는데 아래 꼬리로 다 말아 올려주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동안 장 초반에 이렇게 급락했다가 7%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KBG도 이 자리를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6,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갖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벌써 동국 RNS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다른 종목들도 흐름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서 매매할 자리에 있어 보이면, 매매할 자리가 나오는 것 같으면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 관심 종목 RT캐스트 좀 보도록 할 건데, RT캐스트 차트 보면 2014년, 13년, 네, 12월 달에 상장해서 지금 거의 10년에 가까운 큰 추세로 봤을 땐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진 모습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 저점 올리는 우상향 추세로 전환을 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이 앞부분은 다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지지와 저항을 말씀을 드렸었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깨지니까 우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죠. 그리고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뚫리고 나니까 바로 저항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어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추세를 찍고 가다가 이탈을 했는데 갑자기 강한 양봉으로 들어오죠. 추세 안으로 다시. 그러면서 다시 조정을 어느 정도 주고 매집봉을 띄워주면서 다시 이 추세 리테스트 하고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이 추세, 그래서 이 추세 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상향하는 추세 안에서의 지지 라인. 이 추세 라인이 뚫리고 저항 맞고 다시 빠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들어왔고 다시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 이 구간에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점, 지지와 저항, 앞에서 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최근에 지지를 해줬고 이탈했다가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또 다시 지지를 해주죠. 그러면 이 구간을 손절 라인 잡고 1,800원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보기 괜찮았던 자리거든요. 물론 저도 매매는 안 했지만 저도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해서 수익은 못 볼지언정 아 이게 정말 추세와 지지 저항의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알티캐스트가 상한가까지 갔다 오면서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았죠. 이미 앞에서 윗꼬리로 개미들의 물량을 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쉽게 들어올릴 수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네,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1시부터 2시, 1시 50분이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한가 유지해주다가 조금 밀려서 다시 올려준 모습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에는 뚫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장기동 평선 라인을 뚫어줬죠. 그러면 지금 위치는 이 구간 2180원, 22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다가 찍고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가주는 그림으로 완전한 추세 전환을 하려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구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손절 라인은 22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2200원 보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꼬리가 다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 또 저항으로 작용했고 뚫고 나선 지지 라인이 됐던 구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지가 이렇게 나왔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22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양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눌러준다면 어, 원래 이러한 추세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눌러준다면 다시 이 추세선 리테스트 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 한 2,000원 정도 되죠. 2,0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까지 만약에 눌러준다.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면 눌러줬을 때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추세 지지 저항선은 그려 보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 라인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건 이 구간에서 매집했고 개미들 물량 뺏어왔고 상승시켰으니까 이제 추세 전환 가보자. 이러한 의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당분간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원래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알티캐스트랑 솔고바이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고바이오도 차트 보면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제가 이제 추세 선을 다 그어놨었는데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두 번 정도 지켜주길래 그리고 이 112선이랑도 가깝길래 이 종목으로 할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앞에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져올까 했는데 이 종목들보단 제가 볼 때 다른 종목들이 더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오늘 25%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고바이오라는 종목도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위치를 못 올라가지고 있는데 매집,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눌러주면 이 자리에서 받으셔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가주는 그림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네요. 3%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기사를 보면 뭐 이런 걸 또 갖다 붙이고 있죠. 신임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 정책이 폐기될 거라고 발표한 데 따른 효과. 영국 파운드화는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번 주는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일단 나스닥도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주면 내일 국내 증시도 조금 단기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P 500도 올라주고 있고 다우도 올라주고 있는데 다우는 그리고 나스닥이나 S&P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금요일 날 하락이 안 나왔더라고요. 아직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도 이탈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5일선 위를 버텨줬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우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나스닥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내일 국내 증시도 한 번 더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